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문학 244페이지 갈래복합 03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라는 수필을 배워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수필은 아니고요. 이 작품은 야담이라고 합니다. 야담집에 실려 있고요. 들야자의 이야기 담자입니다. 수능 출제 가능성은 별표 1개. 즉 20% 미만이다.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야담은 이제 한문 단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짧고요. 구성도 조금 부족합니다. 한문 단편입니다. 역시 말하면서 쓰니까 오타가 나네요. 오기가 나네요. 전설과 민담의 성격도 가지면서 동시에 소설적인 그런 구성 요소도 좀 띄고 있습니다. 약간 과도기라고 할까요? 요 가운데 있는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이 야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광해군 시절에라고 했는데요. 조선의 임금을 이제 살펴보면 대정, 대세, 이게 세종대왕이고요. 문단세, 이게 세조, 수양대군이죠. 그 다음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연산군 나오네요. 인병선, 이제 이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 일어난 때입니다. 그 다음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성, 광인효현 할 때 광, 인, 효,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요 광 있잖아요. 광 있잖아요. 광. 이게 광해군이에요. 근데 이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친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인조 반정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인조의 쿠데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가 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설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생이라는 사람이 설은 성이고요. 생은 이제 학생, 서생이라고 봅니다. 선비, 설씨 선비가 한양의 청파에 살았다. 여기 살았대요. 한양은 서울이고요. 청파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청파 보시면 서울에 요 하트 찍어 놓은 곳 있죠. 여기가 청파입니다. 하트가 여기가 청파예요. 여기가 청파인데 여기가 청파예요, 여러분. 홍인지문이구나. 여기 청파동입니다. 청파동은 여기 보시면 근처에 효창공원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서울타워가 있고요. 조금 있으면 위에 올라가면 남대문시장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이 있고 오른쪽이 용산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숙명여대 근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았대요. 그런 문장이 풍부하고 기계와 절개를 숭상했다. 그의 이제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생의 인품이라고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생의 인품. 이제 인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죠.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다. 일찍이 추탄, 호인 것 같고요. 오윤겸 제목에 나오죠. 친했다. 둘의 이제 친구 사이다. 베프다. 오윤겸과 설생은 베프다. 개축년에 이제 인목 대비 폐위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선조 있죠. 선조. 우리 여기서 보면 선조가 사실은 여기 영창대군을 차기 임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조가 좀 죽고 난 다음에 광해군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광해군이 자기 이복 동생이죠.
영창대군과 그리고 임해군을 죽입니다. 광해군이 죽입니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들이에요. 쌀벌하죠, 그죠? 패륜이죠, 패륜.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이분의 어머니 임목대비 역시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아마 47인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폐위시켜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뻘을 죽인 거죠, 왕이. 설생은 개연히 오윤겸에게 말하였다. 이제 정치적 혐오가 드는 거죠. 정치가 개판이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이나 떠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속세에 대해서 염증을, 정치적 혐오, 염증을 느끼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성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유람을 떠나겠다.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멀리 떠날 수 없다고 노노한 겁니다. 한 달 뒤 오윤겸이 설생의 집에 가보니 청파동에 설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 수 없었다. 자, 여기는 임목대비 폐위 사건으로 설생과 오윤겸은 다른 길을 택했다. 택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인조 반정 이후에 갑술년이 되었어요.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나와 있죠.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된대요. 이 관동 관찰사라고 하는 벼슬은 여러분 관찰사가 도지사예요. 도지사. 도에서 가장 높은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자, 동쪽에 있죠. 자, 강원도 좋잖아요. 산이 많습니다. 이쪽 강원도. 산이 엄청 많죠. 이게 다 강원도죠. 그죠? 횡성 이런 데 강원도입니다. 동해 강원도입니다. 여기 강원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대산, 인제군, 대관령이 있거든요. 대관령의 동쪽이, 이 오른쪽이 동해 쪽, 여기가 관동이에요. 좀 시퍼런데 이게 태백산맥이거든요. 여기가 쭉 태백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대관령 동쪽 관동 지방의 도지사가 되었어요. 벼슬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역을 순시합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영랑호라는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호련, 안개와 파도, 아득한 구름 사이로 배를 저우는 사람이 있었다. 가까이 보니 설생을 되게 우연히 만남, 재회한 겁니다. 제목에 있는 재회를 했습니다. 오윤겸은 매우 놀라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다. 그가 하늘의 구름 사이에 내려온 사람인 양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교법, 마치 신선인 것처럼 반겼다. 거처하는 곳을 물이 설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관으로부터, 관하는 여러분 관공서이고요. 양양은 지명입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뚫려서 강원도 가기가 매우 편해졌죠. 여러분 양양군 하트 보이죠? 여기 양양군입니다. 동해 쪽에. 이쪽에 동남쪽이면 어느 쪽입니까? 여기 양양군에서 동남쪽이면 약간 아래쪽이죠. 60-70리 떨어진 회룡굴이라는 데가, 회룡굴 이제 굴이 있습니다. 깊고 공벽한 곳이라 사람의 발길은 거의 닿지 않는다네. 그러면 탈속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탈속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탈출한 것 같은,
벗어난 곳이다. 세속을 벗어난 곳이다. 탈출 속세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갔다 오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니 함께 가보지 않겠나 하고 친구와 함께 자기 사는 회룡굴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는 거죠. 공이 그를 따라갔다. 그러면 공은 오윤겸이고요. 그는 설생입니다. 팔로 미 해서 회룡굴로 갑니다. 어스는 무렵 상기슬게 이르러 스님이 타는 가마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길을 몇 리를 지나니 깎은 듯한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었다. 그 형세가 기이하고 웅장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다. 중간에 성문처럼 갈라져 있고 좌우에 맑은 시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성문 옆이 회룡굴이었다. 이런 거 좀 더 배경묘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경묘사라고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길은 낭떠러지를 오른쪽으로 돌며 올라가는데 굴곡이 심하고 가팔랐다. 칡덩굴과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나아가니 비로소 굴이 나왔다. 몸을 구부렸다 매달렸다 하며 들어가 보니 별천지였다. 별천지라는 것은 특별한 하늘과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낙원이었다. 천국이었다. 이상향이었다. 무릉도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원이었다. 뭐라고 쓴 거야? 천국이었다. 그 다음에 이상향이었다. 무릉도원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곳은 땅이 매우 넓고 토질이 비옥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뽕나무,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고 배와 대추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자, 요까지 요약을 해봅시다. 이제 둘이 제외해서 회룡굴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생과 제외한 오윤겸은 설생의 거처인 어딜 갑니까? 회룡굴로 가죠. 회룡굴을 방문한 거죠. 친구가 사는 낙원 같은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용 봅시다.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생의 거처는 굴 한가운데 있었으며 지극히 화려하고 그윽했다. 공을 마루로 인도해, 공은 오윤겸입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을 보통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동관찰사니까 도지사 정도 되니까 오윤겸입니다. 인도해 산의 진미, 산과 바다에서 나오는 참맛, 육고기, 물고기, 해산물, 회 이런 거를 올렸겠죠. 기묘한 과일입니다. 과일. 지극히 향기롭고 달콤했고 후각 미각 있네요. 인삼은 팔뚝만큼 굵었다. 이제 직유법이 쓰였고요. 서로 이끌며 밖으로 나갔다. 수풀과 산봉우리, 샘물과 뭇, 돌들이, 뭇은 여러라는 뜻이고요. 기괴하고 기이하고 괴상하고 웅장하고 화사한 모습은 이로 다 형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오윤겸은 마치 방장산에 들어온 듯 직유법이고요. 방장산은 뭐 중국의 전설의 산이니까 몰라도 되겠습니다. 황홀하여 자기가 벼슬을 하고 있는 것이 벼슬 사례가 너무 추하게 느껴졌다.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오윤겸이 설생에게 말합니다.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마땅히 은자가 지낼만 하네 그려. 은자는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은거하는 사람, 은밀히 속세를 떠나 거주하는 사람. 가게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했나? 설생이 쪼개며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길게 얘기하죠.
내 일찍이 왕래하며 논인대가 이곳만은 아니라네.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속세를 세무칠게요. 정치가 개판이었잖아요. 도망쳐 나온 뒤로 내키는 대로 유람함을 구경하느라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었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에 들어가 보았고 북쪽으로 묘향산까지 갔으며, 이런 거 다 대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지명입니다. 그리고 묘향산 저 북한에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가야산, 두류산 승지를, 두류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고요. 승지는 명승지라 그래서 경치가 빼어난 곳이란 뜻입니다. 경치가 빼어난, 뛰어난 곳. 무릇 동방의 산천 가운데 특별히 절경, 절경도 승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유의어입니다. 매우 뛰어난 곳, 경치가. 알려고 지금 거의 다 가보았대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 내 집을 지었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지. 혹은 1년을 살다가 혹은 3년을 살다가 흥이 닿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이런 이유로 내가 거처한 곳 중에는 산의 기이함, 물의 절묘함, 그리고 논과 집의 넓고 화려함에서 이곳보다 10배는 더한 곳도 있다네. 다만 세상 사람 중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윤겸이 설생의 종을 보니 모두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많이들 악기를 익히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모두 첩의 자식들이었다. 가무는 여러분 노래와 춤입니다. 음주 가무를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춤을 하는 미희는 미인들입니다. 미인들도 연함은 하니까 10명 플러스 남는다. 10몇 명이 되는데 모두 오묘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오윤겸이 더욱 귀하게 여겼다. 오윤겸은 설생의 득이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티끌 같은 세상의 얽매인 자기를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고 흐느꼈다. 그러면 자기가 자괴감, 즉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친구가 되게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윤겸이 설생에게 설생의 삶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선망이죠. 부러움, 선망이라고 합니다. 선망, 동경을 느끼고, 너 정말 부럽다. 나 강원도 도지사 하지만 너 정말 자유롭게 사는구나. 부러워. 그리고 자기는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먹고 살라고 쪽팔린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에 대해 자책,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머물고는 한양으로 떠나오면서 설생에게 부탁했다. 뒷날 반드시 한양으로 와서 나를 방문해 주게나. 그리고 3년 뒤 이제 시간경과 과연 설생이 오윤겸 서울에서 만났나 봅니다. 오윤겸은 그때 전조를 잡고, 이제 관동 관찰사가 끝나고 전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문과 무관을 선발하는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조는 6조 중에 2조와 병조, 즉 국방부 요쪽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요겁니다. 벼슬을 추천하니까 설생은 벼슬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걸 추천한 거죠. 그래서 정치를 싫어하는 때 벼슬을 추천했죠. 그래서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대요. 오윤겸이 휴가를 얻어 설생을 만나기 위해서 고개를 건너 덩굴 잡고 기어 올라서 회령구를 찾아갔더니 이제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오윤겸은 설생은 다른 곳으로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장소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겠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 중에 아는 이가 없었다. 오윤겸은 그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크게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끝입니다. 여러분 별로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설생이 내신 대비하기에는 쉽죠.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오윤겸이
설생이 오윤겸이 벼슬을 추천했잖아요. 벼슬 추천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룡구를 폐쇄해버렸죠. 폐쇄함 하지 말고 쌤 떠나감이라고 할게요. 떠남이라고 할게요. 둘이 이제는 다시 못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혼란한 정치에서 좀 기이한 행적으로 속세를 버리고 자연을 은거했던 설생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면 현역으로 좋은 데 가고 구독을 하지 않고 들으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